네, 오늘 저희의 키워드는 디데이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 4월 4일 11시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결과를 예측을 해봐야죠.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시는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월 18일을 넘길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18일을 넘기게 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기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도 쏙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 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세 분이 좀 답이 엇갈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유는 다르실 테니까 차례차례 좀 들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부터 인용이 될 거다. 몇 대 몇이냐는 안 쓰시긴 했네요. 몇 대 몇 인용을 좀 예상하시나요? 몇 대 몇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만장일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기각이나 각하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계속 생각해 왔어요. 예. 그 쟁점 5가지 중에 비상계엄령 발동 행위 그리고 계엄 포고령 발표 이 2개는 위헌 위법성이 그냥 봐도 인정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중대하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여부인데 그 부분도 중대하다고 보는 게 대략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 차이가 있기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인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지금 8대 0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을 하셨네요. 소수 의견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갈까요? 저는 만장일치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소수 의견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수가 기각을 주장하거나 각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만장일치로 인용은 인정을 하되 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수 의견을 밝히겠다. 이래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소수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선고, 그러니까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2심 선고 전까지는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간을 많이 버는 상황으로 갔는데 결국 26일 날 재판을 보니까 재판이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헌재의 재판을 계속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26일 이후로 끌고 온 것만 해도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 그 무죄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나 또 다른 그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혼란을 더 빨리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다들 대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그 위기 상황인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8대 0으로 4월 4일 11시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제가 쓰실 때부터 그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파면 얘기를 네. 하시네요. 네. 저도 8대 0 인용 결정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날 파면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군을 보내고 좀 좋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변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같은 경우는 좀 정무적인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도 좀 본 것 같고요. 4월 2일 날 내일 보궐선거도 좀 피해서 선거 결과를 내자. 그러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좀 연기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선거 길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되짚어 보면은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권도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그런 헌재의 정무적 행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세 분은 모두 다 인용으로 인한 파면을 예상을 하셔서 뭐 저라도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뭐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인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파면이 되는 거고요. 4대4로 엇갈리게 된다면 뭐 4대4 각하일 수도 있고 4대4 기각일 수도 있고 또 5대3 의견으로 되게 되면은 기각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헌재는 이미 이런 스케줄을 짜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치권은 너무 이게 늘어지니까 좀 조급함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당, 야당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선고일 지정은 좀 전격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 이렇게 좀 전격적인 기일 발표가 있었을까요? 전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냥 헌재 내부는 다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계속 평일을 여는 과정이 점점 짧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한 네. 30분 정도에도 끝나고 그러면 거의 대충 마무리되고 뭐 무슨 재판관님 다 끝났습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뭐 5대3 대드락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야 이거 진짜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월 18일 넘어가는 예,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랬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갔으니까 뭐 우리만 그런 상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8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네. 그 전격적이라는 것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판단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7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불안을 잠재워줘야 될 분이 네. 재판관들 이름 부르면서 3명,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막 얘기를 하질 않나. 울시다 오적이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오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5명이에요? 그건 또 5명은 아닌데 아무튼 삼적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울사 그러니까 도대체 네. 오적의 뜻을 아는 건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분 이거 뭐 유감스러웠어요. 벌 서시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만 느끼는 전격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민주당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 그리고 줄타는 얘기까지 주말 앞두고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뭔가 선고가 늘어질 것 같으니까 조급해 보이긴 했거든요.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러신 거였나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런 평의 결과가 완벽하게 보안이 지켜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지나고 나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 기일을 정말 스피디하게 정하고 그리고 일찌감치 변론을 종결했을 때부터 이견이 별로 없지 않았었나? 다만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또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소요, 약탈 사태까지 있었죠. 여러 가지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시기를 정무적으로 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요. 정무적, 정치적 판단보다는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발생해서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또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는 권한대행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깨고 법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자 선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제재를 할 수뿐이 없고 또 그걸 가지고 경고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1년 이상 늘린다든지 뭐 마흔역 재판관 뭐 임명을 안 하면 언제까지 뭐 탄핵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무풍지대로 가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보려고 하는 서로 간의 그룹핑이 돼서 그 악셀레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오히려 같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그 민주당처럼 보이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 그리고 겁박하잖아요, 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갇혀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4월 4일 날 선거가 나면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 체제로 바꿀 수는 있는 건지 바로 이게 전환이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일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게 4월 4일 날 물론 이제 내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헌재도 뭐 어차피 결론이 나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미 예. 우리는 뭐 5대3 되드락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이재명 대표의 26일께 예를 들면 유죄였다. 그러면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왜?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대법원 그 선고,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헌재가 빨리 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그걸 그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루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익이 없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헌재가 선고기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뭐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오는 목소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승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박홍근 의원이 기각이 되면 불복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올렸어요. 이건 좀 이런 메시지는 좀 굳이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박홍근 의원이 원내 대표 했잖아요.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정치인인데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된 상태에서 기각이 나면은 불복 운동을 해야 된다. 아마 5대3으로 기각되는 거를 완전히 거의 확신하는 느낌이에요. 뭐 불안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김주호 대변인은 뭐 인용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 만약 그럼 4대4 나면 어떡할 거예요? 마흔역 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론 나오면은 딱 뭔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굳이 저렇게 박제를 시켜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불쾌하게끔 만드는 일을 제도권 정치인 4선이나 되는 분이 해야 되느냐.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발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봐야겠지만 만약에 박홍근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뭐 또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뭐 승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또 민주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탄핵 소추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다른 의견 낼 수 있지만 불복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또 이광우, 김성원 경호처장의 구속 기각이 됐을 때 저희가 뭐 비판은 했지만 불복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승복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 전에 0.73% 졌을 때 제일 먼저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뭐 어쨌든 각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승복 메시지를 좀 서로 다 내주면 뭐 지지자 설득도 좀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내일 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오전에 개최가 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마 낼까요, 승복과 그때? 포용,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의 승복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거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나왔다. 과연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예.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막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복귀해갖고 결국 국정 운영을 못하고 한 번 더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해서 하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복귀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강력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6대4. 그게 과대대표 됐다고 좀 판단하면 최소 6.5 대 3.5 정도는 탄핵 찬성이 훨씬 많을 건데 이걸 거부하고 헌재가 이른바 이념적 그 잣대대로 본인들이 나는 보수니까 보수, 뭐 기각시킬 거야 이렇게 나와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생겼다. 나는 이 나라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감당이 되더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올해 안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절차적인 흠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그 헌재가 이제 변론 과정에서 했던 절차적인 흠결 이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자체는 단심제예요. 불복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정치적으로 나중에 뭐 구설에 올라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효력 자체는 주문 발표하는 순간부터가 효력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저도 김철근 사무총장님처럼 만약에 기각이 났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되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때 상황인 거고요. 우린 그 상황을 아직 안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냥 예상에 불과한 거고 또 어떤 본인의 당위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건데 승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다.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뭐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그렇죠. 저는 유인석 대변인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또 질문을. 네. 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대표가 기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각을 희망한다. 예. 유인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을 희망하십니까? 저는 희망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돼요. 뭐를 희망하냐, 뭐를 바라냐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 네.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서 희망을 묻는 거는 대단히 예의에 어긋난 얘기죠. 물어보는 것도 예의에 예.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정파적이고 그쵸. 나중에 네. 민주당이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제가 여쭤볼게요. 네, 물어봐 주세요. 네. 다음에 꼭 물어보기로.